네, 부도 위기에 몰렸었던 여천 NCC가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회사채 시장에 남길 여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포트 비하인드에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석유화학주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여천 NCC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가 몰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석유화학 산업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많은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학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21년 상반기 이후에 지금 강한 다운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레벨이 저유가에서 고유가 레벨로 전환돼 보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중심의 수요 둔화, 그리고 마지막 요인이 중국 중심의 대규모 증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국내 화학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좀 잃은 상황에서 수급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단단히 꼬인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금 경고음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보세요? 사실 주가의 부진은 하루 이틀은 아니거든요. 저점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화학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다운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 저점을 통과를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펙 플러스 중심으로 대규모 감산에서 지금 증산으로 스탠스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일단 레벨 자체가 이제 저유가 레벨로 전환이 된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이제 중국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중심으로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요인 공급단에서는 일단 이게 아마 최근에 가장 2000년도 마찬가지로 화두일 텐데 지금 중국이 7월 달에 공급 개혁을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화학 산업에도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가장 공급에서 문제가 있던 중국 자체가 공급 개혁을 하면서 공급을 과잉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하반기에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이제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통과 가능성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은 포착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번에 다변화가 신규 고객사 등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번 2분기 LG화학 실적에서 굉장히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지금 LG화학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강력한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당연히 고객사 다변화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결국 LG화학 입장에서도 지금 고객사 다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이제 외부 고객사가 북미 도요타향으로 물량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외부 고객사 비중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수요 우려를 막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서 고객사 다변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LG화학 체크하고 있습니다.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에스테틱 사업 매각 소식도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에스테틱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의 사업부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가 화학사업부, 두 번째가 첨단소재, 세 번째가 생명과학, 네 번째가 팜한농입니다. 이 중에서 팜한농. 팜한농. 네. 예. 사실 그 나머지 생명과학이랑 팜한농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중이 작은 사업부이긴 한데요. 근데 결국 지금 LG화학이 이제 3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약 개발이 가장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에스테틱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맞지만 이 LG화학이 추구하는 신약 개발이랑 조금 방향성이 엇나가기 때문에 좀 매각을 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매각 대금
매각 대금으로는 뭐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부채를 탐강할 수도 있고 신사업을 하는데 좀 이제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게 연관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무슨 화장품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네, 미용이나 이제 그런 쪽에 쓰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재료를 만드는 네. 쪽이요. 요걸 이제 매각하면서 일단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LG 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LG 화학의 목표 주가는 이제 각 사업부별 가치를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서 합산한 이제 SOTP 방식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 LG 화학의 시가총액에서 자회사인 LG엔솔 지분 가치가 굉장히 할인된 상황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가 되면서 LG 화학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일단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목이 롯데케미칼인데 2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좀 안 네.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게 숫자가 나왔다고 보세요? 사실 뭐 롯데케미칼은 이제 국내 대표 NCC 업체, 화학업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적자폭이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벌써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화학의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스프레드가 크게 빠진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대규모 정기 포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 리포터 보니까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지금 롯데케미칼이 그럼에도 이제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의 PBR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0.2배 수준인데 사실 0.2배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팬데믹 때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낮은 지금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렇게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금 화학의 사이클 자체가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지금 저평가 매력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학 같은 전통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PBR 밸류에이션 타겟 목표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설정하는데 지금 0.2배 수준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지금 0.4배 정도까지는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이 하반기 때 세 가지 요인이 반대로 좋게 작용을 하면서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30% 이상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 업종의 투자 전략 그리고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 추가적으로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뭐 화학업종은 지금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적자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연초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아마 돈을 버신 분들 많을 텐데 화학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 건 맞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학업종 자체가 이제는 조금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첫 번째로 글로벌 탑티어,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말은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하는 제품 자체가 유의미하게 수급 밸런스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LG화학도 여기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탑티어 합성금호 업체인 금호석유 화학. 그다음에 3분기부터 좀 적자 사업부에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롯데정밀 화학까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금호석유화학까지 말씀 주셨고 롯데케미칼보다는 LG화학이 조금 더 좋은 모양이에요. 그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둘 다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NCC 업체인데 NCC 업체 관점에서는 롯데케미칼보다는 LG화학이 더 업사이드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